사람들이 그런 경우에서 좋은 소리를 좋아해.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예. 싶어해요. 그래서 학문에도 타부가 있어. 이 사회가 이상해지다 보니까 미국의 교수가 논문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백인이 흑인보다 IQ가 좋더라라고 나왔어. 예. 근데 그 논문 발표하면 큰일 나요. 음. 근데 놀랍게도 요새 흑인이 백인보다 IQ가 더 좋더라고 나오면 그거는 맘 놓고 발표할 수 있어. 그런 거가 지금 학문이 억압되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바보 같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다 대단하고 훌륭한 나라였다라는 얘기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못난 것은 못난 대로, 잘난 것은 잘난 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식에도 타부가 있어요. 예. 하면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음. 예를 들어서 정치에도 그 타부가 많잖아요. 많죠. 우리 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대학을 졸업하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하면 돼. 근데 모든 국민이 대학 나오면 나라 망해요. 왜 망할까?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이 예. 대조를 필요로 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대학 나온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직업만큼만 대학을 나오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30%가 대학 나와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임에도 예.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는 말, 학문적으로 하면 안 되는 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진리가 아닐 경우가 많더라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으로 지금 이제 서양 역사를 쭉 했잖아요. 예. 서양이 우리를 점령하러 오는 거야. 바로 그 무렵에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서양한테도 아니고 서양한테 점령당해서 빨리 서양화된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진리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도 알게 되고 지식도 예. 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우리를 제일 무섭게 했던 거는 지구가 식는다야. 아, 추워질까 다 봐. 추워져가지고 빙하기가 다시 이제 빙하기가 온다는 와서 이제 건가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예. 큰일 난다고. 근데 지금 또 더워진대 갑자기. 더워진다가 79년부터 나온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추워진다야 답이. 이 파라다임이. 예. 요새는 그렇군요. 그래서 추워지는 거 더워지는 게 다 아니니까 기후 변화 네. 이 말을 바꿨어요. 그렇죠. 원래는 뭐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다가 그렇지. 좀 뜨거워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그- 이름을 바꿨죠. 네. 박석순 교수가 책에서 썼는데 그중에 한 장이에요. 빙하가 녹아내려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북극곰의 숫자를 쉬어봤나?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곰의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네. 1973년 이후 무분별한 사냥이 금지되면서 북극곰 개체수는 계속 증가해왔다. 예. 뉴욕타임즈는 뭐 옛날부터 권위를 자랑하는 신문인데 예. 요새는 정치적으로 완전 좌파예요 저게. 그래갖고 나는 환경이 기후가 변하는 데 대해서 나는 동의를 해요. 맞아 변한 것 같아. 네. 우리 어렸을 때랑 분명히 달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 책임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인 변화냐?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죠. 나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근데 인간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인간이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건방지게 주장을 하는 거야. 기후를. 그러니까 인간이 플라스틱 덜 쓰고 그래서 뭐 인간이 탄소 덜 지구를 배출하면- 따뜻하게도 하고 덥게도 하고 식게도 하고 싶다라는 아. 것은 나는 그건 건방진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예. 우리가 지구를 만들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지는 않다라고 보거든. 저희가 이 앞선 얘기를 드린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라 다 진리인가에 대한 대한, 예, 의문과 조금 그 빌드업을 해가지고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 자기가 정말 이렇다고 믿고 있는 거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것이 틀렸을 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으면 학문은 발전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인정을 해야지 학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저것도 학생들한테 보여주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질문할 때 이순신 키는 몇 센치일까요? 라고 딱 질문해요. 2m는 되어 보입니다. 저거로 보면은 뭐 한 1m 80은 돼야 되겠죠. 네. 그죠?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작았어요. 근데 이순신보다 한 100년 후에 조선시대 장정의 평균 키가 150cm래. 100년 후에요. 이순신보다 한 100년쯤 뒤에 그 군인 병졸들 네. 키 조사해 본 거가 이제 지금 센치로 하니까 1m 50쯤 된대요. 근데 이순신은 키가 얼마인지 몰라. 다만 보통 사람보다 작았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은 사람이 어떤 미국 제야학자가
145cm쯤 됐을 거다라고 책에다 쓴 거를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145cm는 생각 막 쓴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갖고 고증을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보다 한참 뒤에 사람들 평균이 150cm인데 더 작았더니 한 145쯤 되는 거 아닌가라고 쓴 거죠. 근데 저거 보면 얼굴이 이순신 장군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저 칼, 나는 저 이제 145cm라고 쓴 책을 읽다가 네. 야, 그렇게 작았을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는 해군사관학교 교수한테 전화 걸었어요. 이거 책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맞아요. 키는 작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저 그림을 동상을 쭉 보면서 예. 저거는 여러모로 고증을 거치지 않고 만든 거다. 대한민국 1호 동상 아니겠어요, 저게? 응? 네, 제가 그리고 알고 있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만든 걸로 거예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칼이 저기 뭐 어떤 사람은 칼이 일본 또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만든 조각가가 예.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노려보는 장면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외적을 노려본다는 것은 전투의 현장이죠. 네. 저거는 전투복이 아니에요. 아, 저 옷 자체가요? 저거 입고서 전투할 수 있어요. 전투하려면 뛸 수가 있어야 돼. 네. 몸을 막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치마란 말이야, 치마. 아. 저런 건 고증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그 해군사관학교 교수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혹시 왼손잡이였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순신 장군은. 네.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평소에 칼을 들고 있는 손이 오른손이란 말이야. 그럼 뽑으면은 뽑으면 왼손으로 왼손이지. 뽑으니까. 예.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광화문에 있는 우리나라 표준 동상에 그러니까 왼손으로 뽑게 돼 있다. 네. 휘 두를 때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했다 그랬더니 저거는 좀 안 따지고 그냥 생각 없이 만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왼손잡이로 기르진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엄마들이 애들이 뭐 오른손 왼손 안 따지는데 네. 옛날에는 꼬마들은 뭐 왼손으로 가야지라고 그러거든. 그럼 못하게 했다고. 오른손 쓰라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나는 보는 편이에요. 매국노 고종.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죠. 도발적이죠. 예. 매국노라는 건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는 뜻 아니야? 그죠? 그렇죠. 보통은 이완용을 딱 떠오르잖아요. 매국노 하면은 매국노 이완용인데 이렇게. 왜 매국노 고종이었을까? 누가 조선의 최고 책임자예요? 왕이죠. 근데 왜 장관이 책임져? 난 그것도 이상해요. 오늘 우리가 망했어. 대한민국이 오늘 망했어요. 그러면 역사책에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쓸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책임이라고 쓸까요? 대통령의 이름이 아무래도 라고 써야 맞는 거지. 예.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책은. 저희가 그리고 더군다나 전제군주 시대에 예. 왕이 정말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있어.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너 죽어 그러면 죽는다고. 아, 그냥 길 가다가 너 죽어 이러면. 길 가다가 잡아서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고종이 어. 와서 첫 번째 한 거가 뭔지 아세요? 9살에 12살인가? 왕이 돼가지고 네. 첫 번째 한 게 자기가 옛날에 계동에서 살았는데 지금 중앙고등학교 있는데 네. 거기는 엿장수를 데려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9살 뭐 왕이 그럴 된다며. 때요? 왕이 되고 아. 첫 번째 오더가. 네. 그때 그래도 현명한 부하들이 왕이 되신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나쁜 일이니까 네. 다른 일을 먼저 하시라고. 아. 그래서 그 엿장수가 살았대요. 네. 내가 최근에 저런 책들을 여러 권 읽었어요. 지난 몇 년 아, 동안에. 네.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 진명행이라는 분이 내 저분은 만나보지 않았어요. 한번 저기 읽어보세요. 헤이그 밀사 파견한 것이 헤이그 밀사 우리가 그 이준 열사 뭐 이런 사람들 네. 그 전부 다 우리가 배운 거가 다 사실하고 다르다는 얘기라. 특사를 사칭했다는 어, 새로운 반론이 제시되고 있다. 고종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고종이 우리나라 조선의 독립을 만방에 호소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였다가 아니라 네. 저 사람들이 갈 때 고종의 그 도장 그 위조해서 갖고 왔다라고 네. 저 책에 써 있더라고. 위조된 어세로 고종의 어명을 조작하고 외국의 황제에게 가짜 친서를 바친 뒤 특사를 사칭했다는 새로운 반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 책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 거죠.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준 열사가 독립을 부르짖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분해서 칼로 배를 가르고 창자를 집어던졌다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가 아니야. 그죠? 어, 근데 지금 이제 또 최근에 보니까 정말 그 기존의 패러다임을 붕괴시키는 예. 그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 나는 저거 참
아주 환영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저 책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는 네.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참 저것도 파라다임 체인지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 우리나라 이쁜 소녀들이 길거리 가는데 일본군이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갔다. 네, 10대 소녀들을 그렇게 알고 있죠. 많이. 저 사람이 그 책에 수만 혹은 수십만 조선인 여성 상당수가 소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되어 성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하고 일본 정부가 1에서 2억 원씩 전 위안부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을 낳은 진원지이다. 오늘날 다수의 한국인이 이 위안부 서사를 사실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상 이는 한일 양국의 좌익 지식인, 운동가가 합작하여 지어낸 가짜 이야기다. 저자 주익종은 위안소 관계, 일본군 자료와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일본군 위안부의 진짜 이야기를 밝혔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 소녀들을 잡아간 거야로 돼 있는데 역사를 소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이제 뭐 논쟁이 붙겠지. 코페르니쿠스 시대 같았으면은 이분은 저 사형당해야 돼. 기존의 파라다임에 도전했으니까. 사실 지금도 뭐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분위기를 지금도 만들고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지. 네. 이 사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저거 보고서 네. 참 지식인이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네.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우리는 한번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잠깐 얘기한 거예요. 네. 조선이라는 우리의 선조 국가 조선 이름을 누가 정했을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 정해준 이름이야.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환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 했어 우리가. 그 이름을 두 개를 들고 와서 나라를 새로 만들었는데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왔는데 황제 폐하께서 좋은 이름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근데 이성계는 환영을 더 좋아했대. 환영. 아. 근데 중국 황제가 조선으로 해라 그래갖고 이름이 조선으로. 조선이 된 거예요. 예. 역대 왕조가 1대부터 27대까지 나는 고려 것도 다 알아요. 오. 고려, 조선 다. 예.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현종, 임명성, 광해영, 숙경영, 아. 정순원철, 고순 다 외운다고. 네. 그런데 그냥 달달 외웠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야. 콜럼버스 항해할 때가 1492년인데 그때가 우리나라 9대 성종이라. 저쪽 유럽에 있는 젊은이는 그 무시무시한 바다를 건너서 정말 몇 달을 항해를 했는데 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이 1688년인데 우리 인간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그런 혁명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그때 19대 숙종이라고. 그리고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네. 그 독립선언 문헌 보면은 지금 봐도 탁월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는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다. 그 권리는 생명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 그 혁명적인 사고 방식이 미국 혁명 때 1776년에 나왔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종조 때예요. 그 우리도 그런 혁신적인 사고 방식을 조금이라도 했을까? 미국 사람들은 그때 했는데. 네. 나폴레옹 전쟁 때 보면은 그 전쟁이 참 대단하거든. 그림 보더라도 그 우리나라 순조란 말이죠. 아편 전쟁은 헌종, 일본이 개국당한 것은 철종 때, 남북 전쟁은 철종 때, 그리고 고종 때. 근데 남북 전쟁 같은 거는 워낙 기록이 잘 돼 있고 분석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우리가 그 영화 보듯이 보는데 남북 전쟁 영화 보면은 엄청나게 그 고증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철종 시대에 대해서 뭘 아나? 철종 시대에 대해서 철종이면은 남북 전쟁이면은 링컨 시대인데 예. 우리가 링컨의 얼굴은 정확히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링컨이 살아와가지고 서울시내 있는 미국 사람 몇만 명 사이에 링컨이 딱 서 있으면 아 저거 링컨이구나 하고 우리 알 수 있다고. 철종 때 사람인데 우리는 철종을 보고 아 철종이시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모를 것 같습니다. 왜 모를까? 얼굴이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통은 돼 있고.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예, 돼 있는데 예. 그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철종인데 예. 맞아요 얼굴이? 글쎄 모르지 그 젊은이의 않을까요? 시각으로 봤을 때 저렇게 그리는 게 맞냐 이거야. 왕의 얼굴을. 같은 동시대의 링컨이 저쪽에 있는데 네. 나는 참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문화민족이고 지식의 민족이고 학문의 민족이고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잘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들이 그래요.
리얼하지가 예. 못해. 리얼하지가 못하고 저쪽에 보면 콜럼버스 때하고 우리나라 성종 때하고인데 네, 성종의 바로 밑에 얼굴은 있는 저렇게 거죠. 남아 있고 예. 콜럼버스 얼굴은 저렇게 남아 있는데 어떤 게 더 리얼하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선 시대가 세계적으로 학문도 발전하고 도덕도 발전하고 기록도 좋았고 금속알자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뭘 잘 아냐 이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조선에 대한 공부보다도 남북전쟁에 대해서 뭐가 더 많아. 한국 사람이 공부하기 더 편하게 조선이 아니라 미국의 남북전쟁이 이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네. 조선 역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한국의 역사를 하는데 조선이 우리 윗나라니까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모로 봤을 때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기록도 더 잘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네. 저런 책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네.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네. 있죠. 그러네요. 또 김용삼 기자님 책도 저희가 공부하는데 많은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대보단이라는 거가 네. 중국의 죽은 황제들, 명나라 황제들을 위해서 이미 중국의 주인은 청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명나라 황제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매년. 근데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느낀 게 보통은 그 명나라가 이제 저서 청나라가 그렇게 잡았는데 그 정도 됐으면은 명나라가 진리라고 했던 게 어느 정도는 깨지고 그렇게 그렇죠.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명나라를 사대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관념론이죠. 관념론. 아, 양반은 굶어도 뭐 네. 사자는 풀을 뜯으면 안 된다 그런 말 있죠. 그러면은 거의 종교 종교적 같은 일종이에요. 그런 건데, 예. 그리고 내가 여기 그 조선 시대를 그 공부하다 보면 좀 분한 거가 뭐냐면은 네. 노예 사회예요, 조선이. 예, 맞습니다. 인구의 30% 이상은 노예 사회라고 그러거든. 네. 근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노예가 절반이라는 말도 있고 더 됐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조선의 역사는 300년 동안 정지되어 있었다. 발전이 없이 서 있는 거야 나라가.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이런 얘기한 거는 그거는 다이나믹이거든. 막 뭐 급히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조선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세상은 명나라 중심으로 도는데 명나라는 망하고 이어받은 나라가 오랑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통성을 가졌고 예. 조선은 노예 사회다. 저거를 인정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내가 양반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거의 노비였다고 그러니까 보는 인구의 절반이 거잖아요. 노비였거든. 예. 근데 지금 보면 전부 왕족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이 씨는 다 왕족이에요. 근데 나는 아주 후진이 씨거든.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이 시에서도? 그러니까 전준 씨가 왕 아니야, 왕. 네. 이성계가 전준 씨거든. 아, 그리고 저 우리 이순신 장군은 덕수인 씨인가 뭐 그래요.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네. 그런 것만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너는 어디시니? 너는 어디시야? 그러면은 그 저 세종대왕 몇 대 손이구만 그러고. 난 나한테 물어볼 거면 나는 매일 조마조마했어. 어디 이신지 물어볼까 봐요. 우리는 쌍놈. 내가 생각하기에 어. 나는 안성이 씨라는 이씨인데 그런 건 없거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군대 있을 때 네. 족보집을 교보문고 가서 다 뒤져봤어요 한 번. 근데 뭐 중국에서 네. 왔다고 돼 있는데 뭐 알게 뭐야. 그렇죠. 저희 사실은 요즘 저희 같은 이제 MZ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전혀 그런 거를 상관도 안 쓰고 우리 때는 저 신경도 안 우리 써가지고 선배 중에 이제 한 네. 사람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 때는 그 신부 쪽의 아버지가 양반이 아니라고 반대했어요. 그 사람이 외국 가서 박사 받아온 사람이거든. 네.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요새 양반은 외국 가서 박사 받은 게 양반이야 그랬다고. 또 그렇게. 참 그게 웃기는 거지. 네. 그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예가 많았는데 네. 동족을 노비로 사용한 경우는 가장 계급 차별이 심했던 인도 외에는 조선 왕조가 유일했다. 네. 북한이 동족을 노예로 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영훈 교수님께서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라는 뭐 책에서. 영상도 제가 또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노예는 웬만한 고대 사회는 노예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동족을 노예로 썼는데 노예가 급격히 불어난 게 세종대왕 때인데 네. 양민하고 결혼했을 때 애가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다 노예다라고 한 법을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세종대왕 때부터
우리나라 노예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세종의 어떤 아들은 노예가 10,000명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10,000명이 말이 돼? 응? 네. 그 사람이 아니야. 노예는 다 기계니까. 저 책이야. 세종은 과연 성군이었나? 네. 저 책도 읽어보면 완전히 그냥 파라다임에 막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은 책이에요. 네. 그렇죠. 보통 세종이라고 하면 세종은 뭐 그냥 everything good. 그렇죠. 예. 근데 성군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군이고 중국의 가장 사대를 잘한 왕 중에 하나지. 네. 저 자본주의 맹아론, 내재적 발전론 저건 보통 이제 좌파인 좌파들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인 것 같은데. 일본이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개화가 된 것이 아니라 개화가 다 될 수 있었는데 일본이 점령해서 오히려 더 망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제시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본이 와가지고 근대화를 시킨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라고 막 욕먹고 그러지. 네. 참 저도 아까 이게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쇼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안 했어도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잘해서 경제 발전을 했을 거다. 저런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의 주장인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지. 예.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노동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없어도 나라는 잘 굴러갑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노동자를 고용해서 나라가 굴러간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에디슨이 있었으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생긴 거지. 저것도 내가 김용삼 기자 책을 쭉 인용을 한 건데 서양이 봉건 체제에서 근대 국가를 변하는 동안 동아시아는 자기 세계에 안주하고 있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네. 산업공상 신분 구조가 너무 오래갔고 성리학이 오래갔고 유교가 너무 오래간 거예요. 유교는 움직이는 직업은 다 못 쓰는 직업으로죠. 저는 그리고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유대인들도 다 다른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레디라고 유대인 중에도 아주 그 되게 극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레디들이 딱 저런 거예요.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앉아서 성경만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속 교육을 여성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공부한 여성들이 오히려 세속적인 그런 대학 가고 이런 걸 더 하고 하레디들은 오로지 그 성경, 구약 그것만 계속 하루 종일 공부하고 뭐 자기네는 그 토론하고 그런 또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회의 일부가 그런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예 국가적으로 표상이 된 거지. 표상. 국가의 정책이 되고.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거의 단편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냥 사회의 제일 바닥으로 취급받고 사회 보부상이. 최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천민들이지 천민. 네. 요새는 비즈니스맨이 천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저 사람들이 옛날 비즈니스맨이거든. 그때는 천민이야. 그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상대 공대가 좋아져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네. 옛날에는 상대 공대가 제일 바닥이었다고. 조선시대 때 산업 공상이니까. 네. 공대 상대가 제일 끝이지. 그것은 근데 단순히 관념적으로 몸을 안 움직일수록 더 좋은 거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우리 저 이영훈 교수의 한국경제사하고 네. 저 정도를 가지면은 한국의 경제 역사를 공부하는 데는 웬만큼 될 것 같아요. 네. 박제가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그 성리학에서 탈피한 사람이지. 종주에게 건의서를 썼는데 네. 조선의 큰 병폐는 가난인데 가난을 구제하는 길은 중국과 바다를 통해 장사하는 길, 통상하는 길이다. 예. 무역하는 거 무역. 근데 그걸 다 막아놨으니 조선은 우리나라가 반도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기 아주 좋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이태리가 반도로 나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엄격히 금했다. 내가 이제 한반도 200년 국제정치사라는 책을 그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철종을 내가 첫 번째로 시작하려고 그래. 그때부터 네. 우리나라가 조선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선조 국가니까 네.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과정. 네. 그리고 분단되는 거, 전쟁 나는 거 이런 거만 쭉 하면은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 안 돼. 정말로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박사인데 왜 책을 이렇게 사니? 근데 공부하면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자꾸 책을 사게 되는 거예요. 네. 궁금하고. 제가 또 기억에 남는 말이 박사를 받은 것은
그때부터 혼자서 혼자 공부할 공부하라는- 자격이 된다는 거더라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예. 면허증 받은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참 되게 와닿더라고요. 보통 그렇지. 박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도산 줄 알고 예,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천만의 말씀. 예, 저희는 이제 도사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지식 앞에 겸허해지자. 예.